자, 이제 49번인데 앞에서 풀었던 패턴과 비슷하게 일단 출발은 뭐로 출발했니? 그러나로 출발했어요. 자, 근데 체크 좀 해놓고 네. 여기 그러나는요. 앞문장을 읽어볼 걸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이 추론 근거가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것도 하나 잡고 갈까 얘들아? 잠깐 여기 좀 보자. 이건 하나 잡고 갈게. 이건 다 알지? 더 플러스 형용사 뜻이 뭐야? 뭐만 사람들. 이걸 잘 아는 애들이 이 형용사 자리에 ed가 뜨면 이걸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생각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The wounded 그러면 애들이 몰라. wound가 뭐야? 상처지. 그럼 the wounded는 뜻이 뭘까요? 그렇지. 부상자들이란 뜻이야. 얘가 뭐뭐한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는 애들이 맨날 이런 것만 안다고요. The rich, 뭐 the old, 뭐 the young 이런 손쉬운 형용사만 뚝 나왔을 때만 알고 있지. 이렇게 ed가 붙는 것도 형용사란 걸 가끔 놓칩니다. 체크 좀 해놔. 알겠니? 되니? 그럼 봐. inform이 뜻이 뭐야 얘들아? 알리다지. 그럼 uninformed 그러면 알리지 않은 거지. 그럼 uninformed는 알려지지 않은이라는 형용사인 거야. 되니? 그러면 다시 to the uninformed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게 뭐만 사람들이니까. 됐어? 그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뭐뭐인 것처럼 보여. 이 코끼리들이 그냥 passing the time of day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다인데 앞문장이 근거가 되진 않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것만 알 수 있지.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건 천상 빈칸에 대한 추론 근거가 어디가 되는 거야? 빈칸 뒤가 되는 거야. 딴 데 읽지 마. 알겠지? 일단 마저 읽어보자. 모리스의 반복된 관찰이 뭔가 제시를 했는데 자, 뭘 제시했나 보자. 또 간다. 선택지가 길었어. 1번.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면 시간이나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행동이 사실은 turned into 변한대. 이게 핵심어네. 심각한 뭐로 변한대? 싸움이야. for mate. 뭔가 짝을 짓기 위한. 되니? 남친 여친 구하려는 그런 싸움으로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보내는 줄 알았더니 좀 있으면 뭐 코끼리끼리 막 우억 하면서 막 싸우는 거야. 되니? 그럼 이렇게 선택지 기르면 핵심어 잡으라고. 두 번째. 그들의 친근한 또 나왔다. nature 뭐? 본성이 숨겨져 있대. 이 행동 뒤에. 그럼 뭐가 핵심어야? 친근한 본성. 되니? 그럼 1, 2번은 상대 개념이네. 1번은 짝짓기를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행동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친근한 본성이 숨겨져 있다는 거니까. 얘들아 참고적으로 코끼리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온순하지 않다. 코끼리의 밟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4대 동물 중에 하나가 코끼리야. 알아둬라. 그 다음 세 번째. 트렁크가 뭐냐 얘들아? 코끼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트렁크 뭐가 떠올라야 돼? 몰랐어? 코끼리 코야? 이런 걸 몰랐구나. 알아도. 코끼리 코를 영어로 뭐라 그래? 트렁크라고 한다. 되니? 그럼 다시. 이 코를 흔드는 것이 확실하게 있다. 그들의 이게 핵심어네. 어떤 지위를? 지배적인 지위를. 뭐 코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짱인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왕따인 거고. 이해됐지? 이렇게. 되니? 네 번째. 그들의 코가 사용되었대. 이것도 괜찮다. 뭐 하는데? 바깥의 위험을 뭐 하는데? 경고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됐지? 다섯 번째. 이 행동이 마스크, 가면을 쓴 거야. 가장한 거야. 되니? 뭘 가장한 거야? 정직하지 않은 intent, 의도를. 뭔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대. 이 행동에는. 되니? 전혀 모르겠다고요. 근데 쫄지 말고 어디에만 집중하라고? 빈칸 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선택지에서 핵심어들 잘 고르시고요. 간다. 봐. 일단 이걸 머릿속에 그려봐. 이 상황을. 코를 흔드는 코끼리들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또 다른 코끼리에게. 그럼 지금 상황 떠올려봐. 내가 코를 흔드는 코끼리야. 이렇게. 그래서 다른 코끼리에게 충분히 가까워지면 걔네들이 갑자기 형광펜. Grab some of the uneaten hay. 아직 안 먹은 hay. hay가 뭐니? 건초를 갑자기 grab 움켜줘 버리고는 quickly gobble it up. 빠르게 그걸 업한대. 그럼 네가 gobble이란 단어를 몰라도 문맥상 뭐 하는 거 같니? 그렇죠. 느낌 옵니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 뒷문장에서도 또 바꿔쓰기란 게 코끼리는 악명 높게도 nearsighted 있는 그대로 번역해. 가까운 데만 본다. 그렇지. 한자로 줄이면 근시. 정말 악명 높은 근시래. 그래서 천천히 먹는 코끼리들은 종종 완전히 모른데 형광펜 뭘 몰라? 그 도둑질을 전혀 몰라. 완똥 그러면서 네 옆에 걸 먹고 있는데. 알겠지? 그래요. 그럼 다시 선택지 가보면 이 코를 흔드는 행동은 뭐라고 해야 될까? 방금 봤던 것처럼 짝짓기를 위한 싸움이야? 친근한 본성이야? 아니면 지배적인 위치야? 바깥의 위험에 대한 경고야?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의도야? 정직하지 않은 의도인 거지. 집중을 어디다 하라고? 빈칸? 뒤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답들로 쫙 펼쳐나갔어요. 그냥 쭉 번역만 한 거야. 알겠지? 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기 들어봐. 자, 뭔가 가장하다라는 표현으로 마스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disguise라는 단어입니다. 써놓을래요? disguise. 이것도 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disguise. 됐지? 여기 있는 것처럼 mask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좀 어려운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방금 코끼리가 이제 풀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들아 코끼리가 풀만 먹고도 덩치가 그렇게 됐어요. 알겠지? 풀만 먹고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 다이어트 처한다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그 빕스죠? 그 이제 예전에 빕스를 갔다가 여학생 맨날 대화 주제가 똑같아. 빕스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 테이블에 여자애들이 한 3-4명 이렇게 이제 정확히 여자애들이 아니라 이제 20, 30대 직장인들이지. 그럼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점심 낮 시간이 좀 비는 시간대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대화 주제가 항상 똑같아. 이렇게 막 먹으면서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맨날 이래. 다이어트란 말을 하지 말던가 처먹질 말던가 그러면서 옆에 애가 팔꿈치 뜨고 야 너 정도면 날씬하지 그러면서 또 뭐하니? 또 처먹 하면서 막 접시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쌓아놓고 먹은 다음 그 다음 뭐라니? 다시 후식으로 커피랑 아이스크림 이만큼 처먹고 또 뭐라 그러니?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니? 한 3시간 거기 있는 다음에 야 중요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그러면서 집에 가서 또 전화하겠대. 정말 뭔 얘기를 해도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학생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을 그러니까 공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행여나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기면 니네가 해야 될 일은 딴 거 없습니다. 같이 욕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면 돼요. 거기서 평가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 나 살 빼야 되는데 너 좀 빼야겠다. 끝장이야. 독거노인 들어봤어? 독거노인? 들어봤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지? 훅 가는 거야 한 방에. 살 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너도 그냥 거기서 아니야 자기 정도면 날씬하지 그러면서 그렇죠? 이거 해야 됩니다. 정말 그지 같다 그치? 어쩔 수가 없어요. 화이팅. 자 49번이었고요. 50번 다시 갑니다. 자 50번 문제는 질문을 늘 많이 받았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박수 한번 치자. 박수 한번 치자. 옳죠. 옳죠. 자 교재 절반 왔습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화이팅. 어려운 문제 벌써 절반 왔습니다. 알겠지? 우리 교재에 100문제 들어있는데 절반 왔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 문제는요 풀고 나서
참 질문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 뭔 소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 기가 찼던 게 이 문제를 푸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배경 지식을, 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면서 막 풀어줬어요. 참 사기꾼들. 철저하게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 풀어드리고 뒤에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운 대로 가. 일단 뭐 똑바로 읽는 거야? 빈칸 똑바로 읽는 거야. 하나 주의할 거,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대상이나 주체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대상이나 주체요. 그러니까 늘 빈칸에 집중을 해. 무슨 말이냐면 봐. 일단 빈칸을 똑바로 읽어. 갬블러들은요. 도박꾼들은 집중하시고요. losing streaks erroneously. 엄청나게 연속해서 streak. 자, 밑에 나와 있나요, 이게? 연승하는 내지는 연패 중인 계속해서 지고 있는, 됐니? 연속하여 지고 있는 그러한 갬블러들은 이렇게 믿는데, 잠깐만, 그냥 도박꾼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해서 잃고 있는 그런 도박꾼이야. 되니? 걔는 이렇게 믿는데, 자, 듀가 마땅히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마땅히 뭐뭐하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되는 돈이 여기서 명사로 파생돼서 뭐가 있니? 듀티요, 듀티. 그래서 우리 공항 가면 면세점 있잖아. 면세점 뭐라고 돼 있어? 듀티 프리라고 돼 있잖아. 알겠니? 이게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 이런 것들, 관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듀티 프리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듀가 마땅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다시 그들이 마땅히 for win. 그렇죠. 뭐 할 거라고 생각해? 이길 거라고. 그렇지. 난 질 거야. 그러면서 게임을 한 게 말이 되니? 됐지?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한대? 도박을 한대.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주어 잘 보라고. 자신들의 뭐가? 운이. 그럼 이제 봐. 고기 들어봐. 일단 뿔마가 잡혔어.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계속하겠니? 운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계속하겠니? 좋을 거라고. 물론 사악한 출제자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좋은 말 넣겠지, 나쁜 새끼가. 그지? 그럼 일단 보자고요. 자신들의 운이 나쁜 새끼 아니네. 고갈될 거라고 믿으면서 계속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간 친구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정말. 빈칸에 집중해라. 알겠지? 주어가 자신들의 운이야. 계속해서 게임을 하는 이 갬블러들이 자신들의 운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할 건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일수록 오히려 뿔마나 개념 잡는 게 더 쉽게 잡혀요. 그러니까 제발 빈칸에 일단 집중을 해. 두 번째 봐.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또 모르죠. 내 새끼들은 입은 그럼 뭐만 알고 있어? 심지어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정리 좀 해놓고 갈게요. 여기 좀 보자. 보면서 바로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택지 단어 모르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지? 똑바로 외워라. 고기 들어봐. 너네가 알고 있는 이분의 뜻은 뭐니? 방금 얘기했지만 심지어라는 우린 부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라는 뜻이 있어요. 부사로 이렇게 갈게. 첫 번째 심지어 부사로. 근데 이분이 비교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쓸 수도 있지. 다시 한번, 이분이 비교급을 뭐하는? 강조하는. 그래서 들어봤니? A lot, even, still, much, far. 즉 비교급과 함께 쓰이게 되면, 비교급 앞에 쓰이게 되면 이분이 훨씬 더란 뜻이 되죠. 다시 한번, 하나는 뭐? 심지어. 하나는 뭐? 훨씬 더. 되니? 이때는 둘 다 부사로 쓰인 겁니다. ad라고 쓸게요. 부사란 뜻이야. 그런데 이분이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짝수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짝수. 그래서 그 짝수란 뜻에서 형용사로 파생이 돼서, 짝수의 정의가 뭐야? 둘로 나눠 항상 똑같이 나눠지는 수가 짝수지. 맞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로 균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균등한. 참고적으로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뜻이 뭐겠니? evenly는 심지어랑 아무 상관없어? 이건 균등하기지. 그렇지. 되니? 그리고 여기서 파생이 돼서, 여기서 다시 파생이 돼서 동사로 균등하게 하다, 똑같이 하다라는 뜻이 있어. 되니? 뜻이 뭐가 있다고요? 균등하게 하다, 똑같이 하다. 그래서 이걸 활용한 수거도 있죠.
get even with. 이게 뜻이 뭐냐면 누구누구와 똑같이 해주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하는 거? 복수하다의 뜻이에요. revenge. 알겠습니까?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로 무슨 뜻이 있다고? 심지어라는 뜻이 있어. 그건 당연히 아는 거. 되니? even J. 그럼 뭐야? 심지어 J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지. 근데 비교급을 강조할 때는 시작. a lot, even, still, much, far와 함께 무슨 뜻이야? 훨씬 더란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 짝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짝수란 뜻에서 형용사로는 뭐? 균등한. 거기서 동사 뜻으로는 똑같이 하다, 균등해지다, 균일해지다 라는 뜻이 있다고. 아, 그런 다음에 evenly는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부사 뭐? 균등하게. 그래서 거기서 활용된 수거까지. get even with는 뭐야? 복수하다. 하나 또 해볼까? 수거? 수거라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표현이죠. 여기 잡히나요? break even point. 뜻이 뭔데? 줄여서 BEP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왜 이게 손익분기점일까? 봐봐. break, 깨는 거야. 어떤 지점을? 뭐랑 똑같은 지점? 즉 이거죠.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만들었어. 근데 그 학원을 만들 때 처음에 10억을 들인 거야. 그럼 없어 10억. 오 하지 말고. 자 10억을 들인 거야. 그럼 난 처음에 마이너스 10억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적자라고 하지. 맞지? 근데 매달 수익이 1억씩 생기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자 매달 수익이 1억씩 생기면 첫 달 지나고 두 번째 달에서 마이너스 9억. 그 다음 마이너스 8억, 7억, 6억. 어느 순간 처음 투자했던 10억이 확 다 까지고 이제 다음 달부터 뭐로 넘어가? 흑자로 전환되지. 그 시점을 BEP,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생이 되고 나면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보십시오. 경영학과가 아니어도. 그럼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일단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익이 있어야죠. 수익성이 있어야죠. 제일 중요하죠.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맞지? 하지만 수익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BEP 시점입니다. 수익 막 2000%. 근데 1000년 뒤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네 뼈 드러내 뼈가 막 수익 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 알겠지? 그래서 언제나 항상 사업 계획서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수익성 있냐? BEP는 언제냐? BEP 언제 맞춰주냐? 이런 것들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파생해서 가르쳐 드렸고 나온 김에 다 해보자. 자, 아까 이게 명사로 뜻이 뭐라고요? 짝수. 그럼 동시에 궁금해져야지. 짝수를 봤으면 그렇죠. 뭐가 기억나야 돼? 그렇죠. 홀수는 영어로 odd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이상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odd는 잠깐 다 해버리자. 다 해버리자. 좋아. 명사로 뭐? 홀수. 근데 두 번째 명사로 집중해라. 두 번째 역경이나 고난이란 뜻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이란 뜻도 있어요. 이때는 as라고 복수 형태로 붙어요. 다시 한번 명사로 뭐? 명사로 뭐? 홀수. 그리고 역경이나 고난. 그리고 as하고 복수 형태로 쓰면 주로 무슨 뜻? 가능성이요. 알겠지? 그리고 형용사로는 이상한이란 뜻까지. 그리고 제 수업을 쭉 들어왔으면 알겠지만 암기할 때는 이렇게 외우면 되지? 네, 다 기억나죠? 2분, 2 짝수. 오는 홀수. 이렇게 아름답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홀수 짝수까지 총정리했습니다. 필기 됐어요? 자, 다시 돌아와봐. 그러면 자신들의 운이 has to even out. 뭐 해줘야 한다? 균일해져야 된다. 균등해져야 된다. 동등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has to니까. 그래서 even out은 균등해지다라는 동사 뜻으로 쓰인 거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까지 뭐 하던 사람이야? 연패하던 사람이지. 연패하던 사람이 자신의 운이 균등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이제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뭘 딴 데를 읽어? 빈칸만 읽으면 되는 것을. 플러스잖아. 이걸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못 잡았다고 여기서. 첫 번째는 뭘 몰라서? even out을 몰라서. 두 번째는
even out이 뜻은 알았어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전혀 못 잡은 거야. 혹은 잡을 노력을 안 했거나. 세 번째, 자신들의 운이 coincidence 뜻이 뭔데? 우연이다. 나 운이야. 에휴. 라면서 게임을 계속할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운이야. 우연이야. 정확히는 우연이죠. 우연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겠니? 안 되겠죠. 네 번째. 자, rouse가 뜻이 뭐야? 불러일으키다야. 외워라. rouse 뜻이 뭐라고요? 불러일으키다. 타인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게임을 계속해. 다섯 번째. 자, 5번으로 오답이 많이 갔어요. 왜? 글을 열심히 읽은 거야. 읽으면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거든. 나오니까 갔지. 아무 생각 없이 갔겠니. 근데 봐라. 천천히 생각해봐. 평균의 법칙이란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봐야 되겠지. 그걸 깬다고 했으니까. 그지? 자, 생각해봐. 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어, 나? 지고 있었어. 평균적이야? 아니야? 아니지. 한쪽으로 치우친 거지. 맞니? 그럼 평균의 법칙이라 하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계속해서 졌으니까. 내가 이겨야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평균의 법칙이지. 그럼 다시 물어볼게. 평균의 법칙은 이 갬블러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다시 한번. 이걸 못 잡네.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다시 한번. 내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다고? 지고 있었어. 그럼 평균의 법칙에 위배된 거야? 평균의 법칙이야? 계속해서 지고 있는 것. 위배된 거지. 말도 안 되잖아. 계속 진다는 게 말이 돼? 근데 계속 져. 그러면 평균의 법칙은 내가 뭐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제는. 이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평균의 법칙은 다시 한번 도박꾼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계속해서 지다가 평균의 법칙을 맞춰야지. 즉 이제 내가 뭐 해야지? 이길 때가 됐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 평균의 법칙을 뭐 한다고? 깬다고. 정반대야. 마이너스라고요. 그걸 깬다고 했으니까. 이해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나는 지금 연패 중인 도박사입니다. 평균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한테 있어서 평균적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평균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평균으로 수렴한단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계속 연패 중이었으니 이제 뭐 할 때가 됐다는 뜻이야? 이길 때가 됐다는 뜻이거든. 알겠지? 근데 그 평균의 법칙이 깨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계속 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겠니? 알겠습니까? 그리고 빈칸 뒤에 뭐가 있니? 한 문장 더 있죠. 봐. 그러나 형광펜. 형광펜 빠뜨렸네. 그러나. 그럼 지금부터 빈칸에 대한 근거와 같은 말이어야 해? 반대말이어야 해? 반대말이어야 하겠지. 그럼 알다시피 여기가 마이너스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빈칸에 어떤 개념 들어가야 되니까? 플러스 개념이니까. 그렇잖아. 그래야 그러나 하면서 또 뒤집어지겠지. 만약 모든 것이 랜덤, 무작위라면 You aren't due for anything.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마땅한 건, 뭐 말 자격이 있는 건 없다. 즉 여러분의 단어 조심해라. 찬스 기회 말고 가능성. 아까 봤던 odds와 같은 뜻이 있어. 여러분의 가능성은 전혀 뭐 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너는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빈칸 뒤에서 한 얘기는 뭐라고? 너의 가능성은 전혀 바뀌지 않아. 너는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질 거야. 그럼 빈칸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나니까 이길 거야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야 그렇게 믿고 게임하는 거니까. 근데 선택지에서 이길 거란 말은 다시 한 몇 번? 2번. 즉 뭐해진다? 균등해진다. 일단 1번으로 간 친구들은 뿔마 자체를 못 잡은 거고 5번으로 간 친구들은 본문에 나온 말을 고른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줄게요. 자, 여기 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지금 방금 했던 게 뭐냐면 지문 내에서 재정의를 내린 거야. 지문 내에서. 평균의 법칙이라는 게 뭐지?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자꾸 이렇게 자꾸 해봐야 돼. 알겠니? 자꾸 어려운 문제 풀면서 시도해봐라.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네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끝이야. 알겠어? 눈에 힘주고. 자, 이제 설명 좀 해줄게요. 여기에 나오는 게 다른 강의에서 사실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 유명한 gambler's fallacy예요. 자, 일단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fallacy는 오류라는 단어입니다. 논리학에서 쓰는 표현이야. 우리 보통 오류 그러면 어떤 단어 알고 있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뭐 떠? 에러 뜨잖아.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그 error란 대신에 fallacy란 말을 씁니다. 그럼 도박꾼의 오류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 나왔던 애처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정성 카지노를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어요. 그 내국인을 위한 카지노. 근데 나는 이제 사실 그 선생님이 다 잘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네. 선생님이 다 잘하지만 도박을 못 하거든. 도박을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는 도박 병신이에요. 정말 그 운이 없어요. 여기 봐.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명절에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몇만 원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 10원짜리 고스톱을 쳐도 몇만 원을 잃어요. 그래서 진짜 똥손이야. 남들 막 한 뭐 확률 8분의 1 미만이면 수학적으로는 안 일어날 일이야. 근데 나한테는 그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카지노를 가더라도 무슨 희망 내가 대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서 딱 10만 원 딱 바꿔가지고 꼬마처럼 10만 원 딱 바꿔가지고 이제 오늘 밤 이 10만 원 가지고 몇 시간이나 놀 수 있을까 이러고 딱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일단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올인 착 이런 거 한 거 있잖아. 나도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칩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못 가겠어. 분위기가 진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막 정장 입고 올인 이게 아니라 막 그 눈에 살기가 있어.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나는 거기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만만한 그치 빠칭코 전문 용어 나오네요. 그게 이제 슬롯머신이라고 하죠. 빠칭코. 자, 슬롯머신이라고 하죠. 슬롯머신. 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슬롯머신을 이제 딱 떼떼떼 근데 몰라 뭐 이렇게 나는 뭐 동전 해가지고 최소 베팅 금액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옆에 아저씨가 거기 돈을 직접 넣는 거거든 기계다가. 계속 5만 원짜리를 넣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시간 동안에 몇십 번을 넣었으니까 지금 몇백을 넣은 거야. 5만 원권을 계속 넣었으니까. 풀베팅을 계속 때리는 거야. 풀베팅이 몇십만 원이야. 그냥 한 번에 몇십만 원이 없어지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눈을 딱 봤는데 눈이 이래요. 기계로. 그러다가 그 시기 이제 돈이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바꾸려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잠깐 오니까 갑자기 저기서 거기 내 자리야!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것 때문이야.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왜 거기 내 자리야? 그 자리가 좋아서? 의자가 좋았을까? 화면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돈을 꼬라박아서 꽝이 계속 나왔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뭐가 터질 확률이 클 거야? 잭팟이 터질 확률이 클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잭팟이 터질 확률은 똑같죠. 즉 독립적인 사건인데 연속된 사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다시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하고 있어. 홀이 나왔어. 이번에 짝 전 재산을 걸면서 내 왼쪽 손모가까지 걸면서 앞에 홀이 연속 6번 나왔으니까 이제 짝이 나오겠지라고 착각하는 거지. 미안하지만 이번에도 홀짝 나올 확률은 각각 몇 프로? 50%. 근데 앞에 나온 사건이 뒤에 나온 사건에 연결될 거라고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뭐라고? 도박꾼의 오류라고. 이해됐습니까? 수시 모집을 6개 써. 왠지 이 중에 한 가지는 될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 막 듣고 나면 막 대학생활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알겠니? 그게 바로 도박꾼의 오류예요. 미안하지만 웃으면서 듣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알지? 수시는 준비된 자들을 위한 축제죠. 여기 재수생들은 알겠지만 수시는 6개 다 붙거나 6개 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부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각각 대학들 원서 하나하나마다 붙을 확률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도박꾼의 오류를 표현해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 써놓으세요. 멋진 격언이죠. Dice has no memory. 번역해봐. 주사위에는 기억이 없다. 연속해서 6이 6번, 100번 나왔건 이번에도 6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1이야. Dice has no memory.
알겠습니까? 그런 교훈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50번 했고요. 51번 갑니다. 집중하시고요. 시작할게요. 이제 지금부터 초고난도 문제로 갑니다. 이제 40% 밑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 그냥 찍었다는 얘기야. 사실 수험생들이. 알겠지? 이제 봐. 빈칸에 therefore 형광펜. 그러므로. 이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방금 풀었던 사실 50번부터 시작됐는데 초고난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에 오히려 더 극명하게 활용된다는 게 한 번 더 드러납니다. 잘 봐라. 이 지문을 이해시켜 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실전에서 문제 푸는 수능날 네가 쓸 수 있는 전략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러므로 그 경향이야. 근데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경향에 대한 수식이다. deny. 뭐 하려는 경향이야? 부인해. 뭘 부인해? 모든 이전의 가치들을 부인해. 뭐만 선호해서? 그 정반대만 선호해서. 그럼 일단 그러므로라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문장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읽어야지. 그럼 다시 앞문장을 보면 여기가 뿔마가 잡혀.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가 보여. 봐.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항상 높은 게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낮은 게 있어야 돼. 또 뜨거운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차가운 게 있어야 돼. 그래서 equilibrating process 형광펜. 어떤 과정이 생기는 거야? equal이 뜻이 뭐야? 균등한, 그렇지. 균형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어야 되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가는 중용의 덕이 필요하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되니? 그럼 이제 봐. 분명히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뿔마가 잡혔다고. 뭐가 플러스야? 높은 게 플러스야? 낮은 게 플러스야? 뜨거운 게 플러스야? 차가운 게 플러스야? 몰라요? 좀 더 정확히. 가운데가 플러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 equilibrating. 뭐? 균형을 잡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 단어 어려운데요? 선생님 어휘교재 다 넣어놨어요. equal이라는 어근 정리하면서. 단어 외워. 알겠니? 그럼 이제 다시 봐봐. 이전의 가치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가치란 건 뭐야? 높은 거 또는 낮은 거. 둘 중에 하나의 가치, 이전의 가치를 부인하려는 태도예요. 뭐만 좋아해서? 반대만 좋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낮은 것만 좋아. 그럼 뭘 부인해버려? 높은 걸 부인해버려. 내가 뜨거운 게 좋아. 그럼 뭘 부인해? 차가운 걸 부인하려는 그러한 태도가 좋겠니 나쁘겠니? 나쁠 거 아니야. 이걸 잡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어요.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 지문 내에서 스스로 재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뭐가 좋은 거라고 여기서는? 뭐가 좋은 거? 균형.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나쁜 거야. 이해됐어? 이걸 잡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빈칸 가자. 이제 빈칸 갑니다. 그럼 봐. 인간 문제에서 상대주의를 추구하는 또 하나의 뭐래? 방법이래요. 인간 문제에 있어서 relativeness, 뭐야? 상대성을 추구하는 거지. 되니? 상대성이란 건 어느 한쪽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탈락. 두 번째. 일단 여기 봐봐. desirable.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as 원급 비교 같으면 앞에 as는 뭐하고? 무시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다? 앞에 거다. 그러면 이게 뒤에 선생님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 근데 이것만 봐봐. desirable. 뭐하다? 바람직하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1번도 그냥 또 다른 방식이다. 여기 선생님 플러스 이렇게 잡았어도 끝나는 거야. 지금 나 지금 뭐 잡고 있어? 뿔마 잡고 있어. 빈칸이 뭐가 들어갈 말이라는 걸 확실하게 잡고 마이너스란 걸 확실하게 잡고. 이해됐니? 3번 봐봐. 앞에 as 무시하시고요. much of exaggeration. exaggeration이 뭔데? 과장이거든. 과장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그 다음 the one and only way. 한 가지 그리고 유일한 접근 방법이래. 궁극적인 진리를 향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5번 봐봐. 받아들이는 거래. 에너지의 존재를. 에너지의 존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에너지가 존재한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그 다음에 단어 알아도 polarity가 뭔데? 얘들아 북극곰 영어로 뭐라고 하든?
폴라 배워. 폴라가 극이란 뜻이야. 한쪽 극. 그럼 polarity 한쪽 극성은 되니? 한쪽 극성으로부터 뭐가 얻어진다고? 에너지가 얻어지는 거라고 플러스로 보고 있잖아. 한쪽 극성을. 이해됐어요? 이 글에 따르면 한쪽 극성은 좋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돼? 나쁘게 봐야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가 얻어진대. 뿔마만 잡아도 정답 몇 번이야 사실? 3번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더 친절했던 게 빈칸 뒤에 문장이 하나 또 있죠. 볼래? 선생님 어려워요. 아이고 쫄지 말고 뿔마만 잡아봐. as so far as 그러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뭔가 이러한 우리가 반드시 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가치관들에 전부 다 거절하는 한 형광펜. 우리가 중요한 건 결과잖아. 결과는 치명적인 뭐다? 손실이다. 빈칸 뒤에서 플러스 근거야 마이너스 근거야? 마이너스 근거야. 영어는 직선형. 선택지에서 마이너스는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요. 근데 오답 봐라. 고민한 걸까 찍은 걸까? 찍은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34%란 얘기는 그냥 찍은 거야. 오답 진짜 이렇게 균등하게 퍼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풀어서 맞춘 친구들은 한 15%야. 근데 오히려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뭐에 집중하니까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풀렸니? 플러스 마이너스요. 잊지 마세요. 뭐 잡으시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려운 문제일수록 잡히면 그걸 잡어. 알겠니? 또 가자. 52번. 별표 3개. 물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요.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얼마나 말장난이 심한 언어인지, 그래서 그 말장난만 잘 알아두면 얼마나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잘 봐. 배운 대로 뭐에 먼저 집중해? 빈칸이요. 그럼 일단 헷갈리면 내가 쓰라 그랬습니다. 잠깐 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좀 하나씩 쓰면서 문제를 한번 풀 건데, 일단 정신이나 우리의 사고가가 주어야. 그럼 여기서 묻는 건 우리의 정신이나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근데 뭐 할 때? 어떤 상황을 줬네? thinking, 뭐 생각이 모든 것일 때 그것이 해야 할. 되니? 우리가 뭐만 해야 할 때? 생각만 해야 될 때 우리의 사고나 정신은 어떻게 되냐고. 1번 reluctant, 뭐 해질 거래? 꺼려지게 될 거래. 적절히 사고하는 게. 되니? 두 번째, 미래의 생각에 더 잘 집중하게 될 거래. 생각만 하게 될 때. 네 번째, 그럼 지금 뿔마가 잡히네요. 그지? 근데 이 문제는 뿔마로 풀리진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왜냐하면 마이너스 계열인데 4개가 마이너스야. 이런 문제도 있어. 미리 볼게요. 봐. 그 다음 혼란을 겪게 된대. 마이너스잖아. 그럼 뿔마로 안 풀리지 지금. 그지? 근데 뭐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에 의해서. 그럼 뭘 마이너스로 본 거야? 멀티태스킹을 마이너스로 본 거야. 네 번째, 마비되어진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야? 새로운 일. 다섯 번째, 산만해진대. 뭐로부터? Before the eyes. 뭐로부터? 우리 눈앞에. 얘들아 또 내 새끼들. Before 그러면 전에만 알고 있지? 공간적 개념은 앞이야. Before는 공간적 개념으로는 뜻이 뭐라고? 앞.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산만해진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정신을 혼란을 일으킨다고요. 됐습니까? 되니? 그럼 봐라. 빈칸 뒤가 근거인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다가 어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 봐봐. 일단 그 일은 마비되어질 수 있대. 그럼 일단 빈칸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빈칸에 마이너스야. 근데 아까 봤다시피 마이너스가 몇 개였어? 4개였어. 그러니까 뿔마로는 안 풀린다고 지금. 그럼 속성을 잡아야 돼. 되니? 그런데 여기 좀 봐봐. 그리고 빈칸 문장을 다시 봐봐. 문장 구조 똑같지 않아? 문장 구조 똑같지 않아? 뭐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when 중심으로. 그지? 그지? 빈칸 문장과 문장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생각해봐. 빈칸 문장의 when 뒤에 있는 말과 여기에 있는 when 뒤의 말이 만약에 같은 말이면 이 말과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 돼야 돼?
같은 말이어야 하고, 만약에 when 뒤에 있는 말과 실제로 빈칸에 when 뒤에 있는 말이 반대말이면 여기도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봐라. 여기서 뭐라 그랬니? 생각이 뭐 한대? 향상된대. 생각이 뭐 한다고? 향상된다고. 뭐 할 때요? 우리 마음 중 일부가, 우리의 정신 사고 중 일부가 다른 일에 주어질 때. 빈칸 다시 봐봐. 빈칸 뒤에서 when 뒤에 뭐라고 했어? 다른 일에 우리 생각이 분산되는 얘기를 했어? 생각만 한다 그랬어. 생각만 할 때. 다시 선택지 좀 보세요. 봐. 자, 이 부분 마이너스 이 부분 잡은 거고 이 부분이 근 건데 다시 빈칸 좀 봐봐. 봐라. 천천히 우리말로 써줄게요. 헷갈리면 우리말로 써. 알겠니? 알겠니? 사고는 혹은 우리의 정신은 빈칸한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뭐 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뭐만 해야 될 때? 생각만 해야 될 때. 오직 생각만 해야 될 때. 딴 거 하면 안 돼. 생각만 해야 될 때 빈칸한데. 근데 빈칸 뒤에 나온 힌트는 이거야. thinking. 사고가 improves. 뭐 한다? 사고가 뭐 한다? 향상된대. 뭐 할 때? 뭐 할 때? 생각이 다른 일에 뭐 될 때? 분산될 때. 생각이 다른 일에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분산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네가 봐봐.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어떤 말이야? 반대말이지. 그렇지. 반대말이잖아. 똑같이 when을 중심으로. 똑같이 when을 중심으로 반대말이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이 말과 어떤 말이 돼야 돼?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고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이 향상된다의 반대말이 선택지상에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향상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덜 떨어진다는 얘기겠지. 생각 그러니까 1번이죠. 적절히 사고하지 못한다가 뭐의 반대말이야? 생각이 향상된다의 반대말이지. 이해됐어요? 이 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럼 이 문제는 단순히 뿔마가 아니라 네가 지문 속에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이 위치가 이렇게 같은 위치니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겠다. 내지는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반대말이겠다. 즉 바꿔쓰기를 통해 문제를 푼 거예요. 무슨 쓰기요? 바꿔쓰기. 그리고 추론 근거는 여전히 어디? 빈칸 뒤요. 근데 첫 문장 봐봐. 미리 얘기할게. 첫 문장 봐봐. 미리가 아니지. 이제 봐봐.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니? 첫 문장 보면. 첫 문장 무슨 얘기하고 있어? 여행 얘기하고 있죠. 그래 열심히 읽으면 미국으로 빠지겠지. 갑자기 여행은 왜 갈까? 그럼 이제 설명해 주면 이런 겁니다. 여행은 생각의 산파다라는 내용으로 문장이 시작을 해요. 이해가 돼 이게?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지. 다른 선생님들은. 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 생각이 향상된다는 얘기니까 정답 1번 이렇게 간다고. 나쁜 사람들. 알겠지? 절대 문제 그렇게 못 풉니다. 최상위권이 아니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봐봐. 26%란 얘기는 전혀 근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늘 얘기합니다. 배운 대로 푸세요.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였어? 빈칸 뒤였고. 빈칸 문장과 빈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 다시 한번 여기 문장 구조의 틀을 가지고 이 when을 중심으로 같은 문장 구조니까 이 말과 이 말을 읽어봤더니 반대말이구나.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반대말이겠다. 이렇게 접근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일단 유닛 2를 마치도록 할게요.